안녕하십니까. 지금 헌법재판관 이미선에 대해서 이제 그 고소가 돼 있는데 이게 중앙지검에 배당이 돼가지고 본격적인 수사가 착수됐다. 이런 이제 그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선 재판관은 이제 그 지금 수명 법관입니다. 주심은 이제 정형식 재판관이고 그 다음에 그 정형식과 이미선 두 명이 이제 그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를 정리하는 수명 법관으로 이제 그 지금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 대해서 이제 그 두 군데서 이미선을 형사고소를 했습니다. 먼저 이제 그 서울시 의원 이종배 시의원이 이미선 재판관이 이제 그 불법으로 일괄 기일을 지정하고 그리고 이제 그 불법으로 수사 자료를 요구했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위계한 업무방해, 직무유기 등으로 이제 그 고발한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는 김용현 장관 측에서도 이미선 재판관이 일방적으로 이제 그 수사 자료를 갖다가 요구해서 공개하면 이거는 이제 그 직권 남용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공무상 비밀이 누설된다. 그리고 이제 그 개인정보 보호도에 침해된다. 이런 이제 그 이유로 고발을 이미선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군데서 이제 그 이미선 재판관을 고발하고요. 이미 그 이종배 시의원은 중앙지검의 그 형사 2부로 배당이 됐다. 김대현 검사실로 이미 그 배당이 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건 번호도 이제 그 부여가 됐고요. 근데 일단 먼저 이제 그 이미선 재판관이 어떤 자냐 이거부터 말씀드리면요. 이미선 재판관은 이제 그 문재인이가 이제 그 2019년에 임명했던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최연소 재판관이다. 70년생이에요. 이미선은 이제 저하고 동갑 70년생이에요. 저보다 이제 연수원은 2년 선배 26기입니다. 연수원 26기 70년생이니까 당신은 이제 그 5번째 여성 재판관이었고요. 우리나라 현재 5번째. 그리고 이제 그 최연소 재판관이었어요. 문재인이가 이제 그만큼 아끼던 대통령 몫입니다. 고향은 이제 그 강원도 화천인데 어릴 때는 이발사 집에 딸로 태어나가 엄청나게 가난하게 자란 것처럼 홍보가 돼 있는데 이발사 집의 딸이라고. 근데 그 후에 이제 그 부산대 나왔어요. 부산대 학산여고 넣어서 부산대. 그러니까 이제 그 문재인이가 부산에서 활동하니까 잘 나는데 법원 내에서는 이제 그 노동법 전문가입니다. 노동법 하면 이게 벌써 잡하잖아요. 노동법의 그 전문가로 이미선이가 있었고요. 남편도 이제 그 변호사예요. 남편은 이제 그 오충진 변호사라고요. 오충진. 이분이 그 많이 외조를 했죠. 근데 그 청문회 할 때 금태섭이나 조응천 이런 민주당 의원들까지도 혀를 찰 정도로 워낙에 주식이 갑부에서 그러니까 이게 좌파들의 위선은 지긋지긋하죠. 주식이 얼마나 많으면 이게 그 좌파 민주당이 그 조응천이나 금태섭까지도 하고 그 낙마할 뻔했는데 억지로 이제 그 문재인가 임명한 이런 이제 그 재판관이 이미선인데 워낙에 그 판결도요 말도 안 되는 이제 그 판결을 워낙 많이 내려와가 그거 다 소개할 필요도 없고요. 근데 이번에 재판 진행과 관련해서 김용현 측하고 장관 측 그다음에 그 이종배 시의원이 고발한 게 그 중앙지검의 수사가 본격 시작됐다. 이런 이제 기사거든요. 근데 저는요 이렇게 봅니다. 법적으로 솔직히 말하면 이게 그 법적으로 헌재 재판관을 이제 직권 남용이나 또는 이제 그 공무상 비밀 누설 이게 그 처벌은 쉽지 않다고 냉정하게 봐야 돼요. 저희가 아무리 유튜브를 하더라도 이게 그 팩트에 각에서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보도를 해야지 무조건 이게 그 이미선이가 처벌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 변호사로서.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요. 그렇지만 그러게 그 고발의 내용의 그 형사처벌을 변론을 하더라도요.
그 고발 내용은 아주 정당하다. 이거는 그 헌법재판의 공정성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 고쳐져야 된다. 고발 내용은 우리가 반드시 그 고쳐져야 된다. 형사처벌을 변론하더라도 너무나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진행은 맞다. 그 점에서 우리가 고발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요. 저도 여러 번 제가 방송했죠. 수사기록은 도중에 있는 수사기록은 원래 아무도 못 보는 거예요. 원래는 공소를 제기하고 나중에 그 기록 복사하고 하는데 그 수사기록을 미리 그 진술을 달라. 또는 공장 수사기록을 특히 진술조서나 피신조서를 달라. 이거는 제가 보기에 이거는 아무리 봐도 그 명백한 불법입니다. 물론 이미선이가 형사처벌 될지 안 될지 그걸 떠나서 앞으로 이런 제도는 안 돼요. 왜? 탄핵은 이게 워낙 중요한 재판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을 따라야 되거든요. 그런데 형사소송법에도 항상 진술자, 원진술자를 직접 법정에 불러가지고 판사 앞에서 그 검사와 변호인이 쌍방 정인신문을 통해서 그 진실을 팩트를 규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헌재가요, 그 서류를 받아가 서류만 보고 이게 진실로 판단해서 팩트를 인정해버리면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두 가지 점에서 뭐냐면 그 대통령 측의 반대 신문권이 보장돼야 되잖아. 대통령 측도 질문해서 반대 신문해서 그 진술의 그 진실성을 탄핵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없잖아요. 서류 가지고 재판하면. 그리고 두 번째 더 심각한 문제는 초기 진술이 오염될 위험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그 이진우 수방사령관이나 또는 그 조지호 경찰청장의 처음에 변호인이 또는 곽종건 특전사령관 변호인들이 그 좌파 성향의 변호인들이 회유 협박하거나 특히 김병주나 박선원이가 미리 막 유튜브까지 출연시킬 정도로 어떻게 가족도 접견이 안 되는데 국회의원이 뭔데? 지가 변호사도 아닌데 어떻게 접견합니까?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국회의원이 접견합니까? 그러면 이게 이미 오염될 가능성이 높은 초기 진술조서 이걸 보고 팩트를 인정하면요, 그거는 누가 그 재판에 승부하겠습니까? 우리 이재명 재판도 봤잖아요. 이재명도 다 일일이 정인을 선거법에 정인만 50명을 불렀어요. 50명을 공직선거법. 그 다음에 그 간단한 위정교사도 5명, 6명 불러 6명. 그 다음에 검찰 측 2명. 다 이게 불러서 이재명도 반대신문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초기 경찰이나 검찰에서 공채에서 초기에 그 진술된 이걸 어떻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믿을 수가 없잖아요. 물증도 없고 저 객관적인 증거도 없는데. 그러니까 근데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 때도 이렇게 했지 않냐? 그게 잘못된 걸 고쳐야 된단 말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때도 잘못됐으면 고쳐야지. 박근혜 대통령 때도 이렇게 했으니까 이번에 서류관리 하자. 이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김용현 장관 측과 그 다음에 이종배 시의원이 고발한 핵심은 왜 수사기록을 미리 헌재로 달라 해가지고 국회 측에 제공해서 일방적으로 국회 측을 도와주는, 국회 측이 필요하면 그 사람들 정인 불러서 증거를 규명을 해야지. 왜 그 일방적으로 자료를 요구해서 국회 측을 제공해서 도와주느냐. 이게 직권남용이나 이게 바로 업무방해 아니냐. 또는 이게 공무상 비밀 수사자료가 세니까, 또는 수사자료의 개인정보도 많잖아요. 이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과연 이게 이미선이가 처벌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이 이미선의 행태, 특히 헌법재판소의 이 관행 잘못된 거,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이걸 바로잡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이종배 시의원이 고발한 것 중에 일괄 기일 지정은 저 명백하게 형소법 조문을 했잖아요. 한 번에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할 때는 반드시 피고인의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들어야 된다. 제가 저번에 그 조문까지 형사소송법 규칙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 헌법재판소는
그냥 변론기를 정할 수 있다. 일반적인 조문 가지고 우리가 알아서 했다. 말도 안 되는 근거 조문을 가지고 이게 우리 마음대로 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의 재판은 왜 끝날 때까지 일괄 지정 안 합니까? 왜 선거법이나 일괄 지정 안 합니까? 왜 윤석열 대통령 탄핵만 5번을 미리 지정하면 이거 불법이란 말이에요. 의견을 안 듣고 하는 불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헌재가 이런 짓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김진환 변호사가 제가 따로 방송했죠. 김진환 변호사가 헌법재판관이 그게 권유하신 걸로 알고 있다라면서 내란죄를 철회하는 거, 내란죄를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해버리는, 이거는 헌법재판관이 권유했다고 김진환이가 직접 이야기했잖아요. 인터넷에 다 떠 있잖아요 지금요. 이게 불법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명백한 불법이란 말이에요. 왜? 이거는 성명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재판관이, 판사가 재판할 때 쟁점이 좀 불명확할 때 물어보고 성명권, 이게 정리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정리라는 거는 기본적인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지역적인 걸 이게 정리를 해야지. 아예 그냥 내란죄를 철회하라 마라. 근본적인, 기본적인 사실이 완전히 다르잖아. 내란죄하고 계엄령 위반하고 다르잖아. 이 완전히 다른 걸 그렇게 재판부가 권유하면 이거는 명백한 성명권의 한계를 벗어난 거예요. 이것도 이게 불법이에요. 결론적으로 이미선 고소가 돼 수사가 착수된 건 이게 맞는데요. 제 말은 판사가 또 헌재가 하는 게 이게 형사처벌이 되기는 저는 객관적으로 형사처벌까지는 안 된다고 보더라도, 그러기에 그 고발 내용, 고소 내용은 이게 반드시 불법은 맞아요. 형사처벌이 안 된다, 이게 합법이 아니에요. 불법은 분명해요. 따라서 이 부분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된다. 따라서 내란죄 철회를 인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할 것 같으면 아예 탄핵 전체를 각 하나 취하시켜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일괄 기일 지정도 새롭게 그 이후에 기일 충분히 대통령 측의 상회에서 충분한 심리 기일이 그 이후에도 보정돼야 되는 거예요. 보정돼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사 기록 가지고 탄핵하겠다는,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이건 명백하게 전문 증거고요. 그 다음에 직접주의, 공판 중심주의에 반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지금 이미선이나 헌재의 행태가 불법인 거는 명확하다, 분명하다. 반드시 바로 잡혀야 된다. 헌재 재판의 공정성이 무너지면요, 아무도 승복 안 하고요, 아무도 승복 안 하면요, 나라가 딱 두동강 납니다. 바로 이게 심각한 국론 분열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헌법재판소는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이제까지 어떤 잘못인지 겸허하게 되돌아보고요,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빨리 시정해서 바로 잡아야 된다. 헌재 재판의 공정성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감사합니다.